독서의 특성. 인지주의. 읽기는 글에 나타난 정보와 독자의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는다. 이 성취 기준은 독서가 본질적으로 문제 해결 행위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으면서 글에 나타난 정보를 자신의 배경 지식과 관련지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독자는 글을 읽고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때로 모르는 단어가 나오기도 하고 무슨 뜻인지 그 의미가 애매하거나 모호한 문장도 있다. 그뿐 아니라 주제나 중심 생각이 직접 드러나 있지 않아서 그것을 추론해 내야 하는 경우도 있고 필자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고민을 하면서 읽기도 해야 한다. 따라서 독서 과정은 글을 읽으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인지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서의 읽기를 할 때는 글에 나타난 정보를 단서로 하고 독자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활용하며 읽도록 지도한다. 글의 의미를 구성하는 사고 과정으로서 독서의 특성을 이해한다. 독서는 글의 고정적 의미가 독자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자신의 경험과 지식, 가치관이나 신념 등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고등 사고 과정이다. 문제 해결적 사고 과정으로서 독서의 특성을 이해하며 다양한 유형의 글을 읽는다. 또한 독서는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적 사고 과정이기도 하다. 독서의 특성. 독서의 특성. 1. 의미 구성 행위로서의 독서의 특성을 이해한다. 2. 문제 해결 행위로서의 독서의 특성을 이해한다. 이 내용은 능동적인 독자가 되기 위해서는 독서가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임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설정하였다. 독서는 두 가지 점에서 문제 해결 행위라는 특성을 갖는다. 첫째, 독서는 특정의 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된다. 이것은 독서의 목적과 관련된다. 가령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관련되는 책을 찾아서 읽는다든지, 가전제품의 사용법을 익히기 위해 사용 설명서를 읽는다든지 등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는 의미를 구성하기 위해 독서를 하는 행위, 그 자체가 문제 해결 행위라는 특성을 갖는다. 글을 읽고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때로는 모르는 낱말이 나오기도 하고 무슨 뜻인지 그 의미가 애매하거나 모호한 문장도 있다. 그뿐 아니라 주제나 중심 생각이 직접 드러나 있지 않아서 그것을 추론해 내야 하는 경우도 있고 필자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판단을 하면서 읽기도 해야 한다. 이들은 모두 글을 읽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데 능숙한 독자는 바로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면서 글을 읽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 해결 행위로서의 독서의 특성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글을 읽는 목적이 무엇인지, 글을 읽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에 봉착하였는지 등과 같은 상위, 인지적인 인식을 하면서 글을 읽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글을 읽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만들고 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글을 읽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테면 나는 왜 이 글을 읽는가? 이 낱말은 무슨 뜻인가? 필자는 왜 이 글을 썼을까? 이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등과 같은 질문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문제 해결 과정이다. 사회구성주의. 읽기는 읽기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는다. 이 성취 기준은 읽기가 독자의 머릿속에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속한 구체적인 상황과 사회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하며 의미를 만들어 가는 과정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는 자세를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예컨대 독자는 사회적 이슈에 관한 글을 읽고 자신의 구체적 상황이나 사회문화 및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 그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형성하고 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나아가 여론을 형성하기도 한다. 즉, 독자는 읽기를 통해서 자신이 속한 사회의 맥락을 이해함으로써 그 사회에 참여하고 그 사회에 속한 다른 사람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다. 사회적 소통 및 지식 창출 행위로서 독서의 특성을 이해한다. 독자가 어떤 글을 읽는다는 것은 그것을 쓴 필자와 대화를 하는 소통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소통은 작게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이며 크게는 집단과 집단, 계층과 계층, 지역과 지역, 나아가 시대와 시대가 만나는 사회 문화적 사건이다. 이러한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소통 행위를 통해서 지식과 문화가 전수되고 창출되며 개인적 성장은 물론 사회 구성원들을 서로 통합하고 문명과 문화를 유지,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 지도에 중점을 둔다. 독서의 특성. 3.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독서의 특성을 이해한다. 독서가 의사소통 행위의 일원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능동적인 독재가 되는데, 나아가 독서를 즐기는 평생 독재가 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흔히 독서를 책과의 만남이라고 표현한다. 만남은 곧 대화를 함의한다. 독자는 책과 대면해서 그 책을 쓴 필자와 대화를 한다. 글은 필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거나 말하고 싶은 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마련한 매치 혹은 통로이다. 따라서 독자가 어떤 글을 읽는다는 것은 그것을 쓴 필자와 대화를 하는 소통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소통은 작게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이며, 크게는 집단과 집단, 계층과 계층, 지역과 지역, 나아가 시대와 시대가 만나는 사회문화적 사건이다. 이러한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소통 행위를 통해서 지식과 문화가 전수 혹은 전파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작게는 개인이, 크게는 사회가 성장하게 된다. 책 선택. 독서의 목적이나 글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좋은 글을 선택하여 읽는다. 이 성취 기준은 독서의 목적과 글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글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독서의 목적이 학업, 교양, 문제 해결, 여가, 타인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다양함을 알고 자신의 독서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한다. 글의 내용이나 형식 등 여러 가지 기준으로 좋은 글인지를 선택하도록 하되, 학습자의 전인적 성장을 이끄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한다. 학습자 스스로 책을 선택하여 끝까지 읽도록 격려하고 공유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독서의 목적과 상황, 독자의 흥미나 가치관 등을 고려하여 글을 스스로 선택하여 읽는 태도를 기른다. 독서 상황 요인은 언제,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책을 읽을 것인가와 관련된다. 독자의 흥미, 태도, 가치관 등의 정의적 요인은 독서의 인지적 요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독자가 자신의 흥미에 맞는 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글, 자신의 가치관을 고려한 글을 골라 읽고, 성공적인 독서 경험을 통해 독서가 개인의 성장 및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함으로써 평생 독자로서의 소양을 지니도록 지도한다. 독서의 준비. 1. 독서 상황, 독자의 흥미와 태도, 가치관 등을 고려하여 글을 스스로 선택한다. 글을 선택할 때에는 독서 상황, 독자의 흥미, 태도, 가치관 등을 고려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독서 상황 요인은 언제,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책을 읽을 것인가를 뜻한다. 예를 들어, 여행을 하면서 다음 일정을 기다리는 자투리 시간에 읽을 것인가, 주말에 집에서 교양을 얻기 위해 읽을 것인가, 학교 도서관에서 다음 주에 있을 학교 수업에서 발표할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읽을 것인가 등을 말한다. 독자의 흥미, 태도, 가치관 요인은 독자의 정의적 요인이다. 독서에서 정의적 요인은 인지적 요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인지적 요인은 다시 정의적 요인에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독자가 자신의 흥미와 태도에 맞는 글, 자신의 가치관을 고려한 글을 고른다면, 그렇지 않은 글을 타율적으로 읽을 때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며 좋은 독서 경험을 가질 수 있다. 2. 글을 읽는 목적을 설정하고, 글에서 파악하여야 할 바를 정리한다. 독서 목적을 몇 가지로 분류해보면 학업, 교양, 직무, 여가, 타인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학업은 학생들이 자신의 공부 영역을 고려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을 말한다. 교양은 인간과 사회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글을 읽는 것이다. 직무는 직업 세계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얻기 위해서 글을 읽는 것이다. 여가는 휴식을 취하면서 정신적 자양분을 얻기 위해 글을 읽는 것이다. 타인과의 관계 유지는 지역이나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글을 읽는 것이다. 주제 통합적 독서. 동일한 화제를 다룬 여러 글을 읽으며 관점과 형식의 차이를 파악한다. 동일한 화제의 여러 글을 선정하여 동시에 비교하며 읽을 수도 있고, 하나의 글을 읽으면서 그와 유사한 주제나 글감을 더 찾아 읽음으로써 자신이 읽은 글이 관점이나 형식 면에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깊이 있게 이해할 수도 있다. 어떤 관점이나 표현 형식이 더 타당한지 평가하면서 비판적으로 읽는 데에 그치지 말고, 유사한 화제의 여러 가지 글이 지니는 각각의 특성과 효과를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감상하며 읽는 데 초점을 둔다.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하나의 화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형식을 보이는 독서 자료를 비판적 통합적으로 읽고 재구성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 동일한 화제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지닌 글을 대조하면서 이거나 비슷한 주제를 담고 있는 다양한 형식의 글을 비교하면서 읽도록 한다. 여러 가지 관점이나 형식의 글은 주제에 대한 독자의 판단 근거이자 자료가 된다.
이때 편견이나 선입견을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되 단순히 여러 글을 비교대조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의 글을 비판적으로 종합하여 자신만의 주제로 재구성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주제 통합적 읽기를 지도할 때에는 다양한 자료를 충분히 접하고 그중에서 적절한 자료를 선택하여 읽을 수 있도록 읽기 준비 과정을 미리 안내하고 지도하되 교사도 적절한 읽기 자료를 준비하여 학습자에게 조언하거나 직접 제공함으로써 안내자나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 동일한 대상을 다룬 서로 다른 글을 읽고 관점과 내용의 차이를 비교한다. 하나의 대상에 대해 내용과 형식면에서 비슷하거나 혹은 다르게 쓰인 두 개 이상의 글이 서로에 대해 가지는 관련성을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한다. 대상은 같으나 관점과 내용은 서로 다른 글을 읽게 하고 각각의 글에 나타난 관점과 내용의 차이를 비교하도록 지도한다. 이를 토대로 대상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대상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가지도록 지도한다. 독서의 수행상 비판적 독해 망 글감이나 주제가 유사한 글을 찾아 읽고 관점이나 구성 등을 비교한다. 이 내용은 글을 읽을 때 유사한 주제나 글감을 더 찾아 읽고 글의 관점이나 구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활동을 의도하고 있다. 이 내용은 상호 텍스트성으로 알려져 있는데 상호 텍스트성은 텍스트 간의 상호 관련성을 뜻한다. 텍스트의 내용과 형식은 다른 텍스트와의 관계 속에 존재한다. 상호 텍스트성의 관점에서 보면 독자의 글 이해는 이미 읽은 글의 내용들과 지금 읽고 있는 글의 내용이 연결되는 과정이다. 독자가 글을 읽는 과정은 끊임없이 다른 글을 참조하면서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상호 텍스트성의 종류에 따른 독서는 비슷한 주제를 담고 있는 텍스트를 골라 읽는 주제 중심의 독서, 화제나 주제 등에서 서로 영향 관계에 있는 텍스트를 읽는 다중 텍스트 독서, 인터넷 검색어를 통하여 검색된 텍스트 중에서 독자가 선택적으로 관련성을 만들어 읽는 하이퍼텍스트 독서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한 읽기, 창의적 읽기.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 독자는 독서를 통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관과 깨달음을 얻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글을 읽으면서 필자의 생각이나 주장을 비판하고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발견하기도 한다. 글을 읽으면서 해결 방안이나 대안을 떠올리며 읽는 것은 비판적 창의적 읽기의 방법으로서 적극적인 읽기 태도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으며 읽기를 지도할 때에는 글을 읽기 전에 자신이 현재 갖고 있는 크고 작은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짚어보게 한 뒤 이와 관련되거나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글이나 책을 선정하도록 한다. 글을 다 읽은 후에는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경험을 다른 학습자와 나누며 공유하도록 지도한다. 글의 화제나 주제, 필자의 관점 등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발견한다. 글에는 말하고자 하는 화제와 주제가 있고 그 내용에는 필자의 관점이 반영되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언급되는 다양한 내용들은 단지 필자나 독자 개인의 문제일 뿐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와 직결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독서 행위는 개인적인 문제 해결임과 동시에 사회적인 문제나 갈등의 해결에 기여하게 된다. 한 편의 글 또는 여러 글을 읽고 그와 관련된 새로운 자신의 견해나 문제 해결 방안을 떠올리고 논리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창의적 독해 능력의 신장에 초점을 둔다. 과정 점검하며 오기 초인지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자신의 읽기 방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읽는다. 읽기 방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읽기를 지도할 때에는 글을 읽기 전에 독서 목적이나 글의 특성을 떠올려보고 독서의 목적이나 전중 후 과정에 따라 다양한 독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을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글을 읽을 때 스스로 적절한 독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기 성찰 및 자기 점검 능력을 신장하도록 지도한다. 읽기의 과정과 원리를 이해하고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며 조절한다. 글을 능숙하게 읽기 위해서 독자는 글을 읽는 동안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절해야 한다. 독자는 읽기의 본질, 과정, 원리 등에 대한 개념적 지식을 갖추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절할 있어야 한다. 읽기의 과정은 읽기 전, 읽는 도중, 읽은 후로 분류하고 각 과정에서 요구되는 읽기 원리를 점검하도록 한다. 읽기 원리란 읽기 기능과 전략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읽기 전에 글의 제목을 보고 예측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한다. 독서의 성찰과 조절 1. 자신의 독서 과정을 점검하고 목적에 맞게 독서 행동을 조절한다.
이 내용은 읽기 전, 중, 후의 과정에서 상위 인지 능력을 발휘하여 자신의 독서 과정을 점검하고 자신의 독서 행동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설정하였다. 독서 전에 독서 목적을 설정하고 질문을 생성하고 배경 지식을 활성화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독서 활동은 여러 가지 이유로 독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가 있다. 독자는 자신의 독서 과정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요인을 점검하고 독서 목적에 맞게 스스로 독서 행동을 조절하는 상위 인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2. 글을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은 부분을 확인하고 그 이유를 찾아서 해결한다. 이 내용은 독서 활동의 상위 인지 전략 중 하나인 자기 교수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설정하였다. 능숙한 독자는 독서 과정에서 자신의 독서 과정을 점검하고 조절한다. 능숙하게 글을 읽으려면 독자는 자신의 독서 과정에서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글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만나게 되면 그것을 그냥 묻어두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낱말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사전을 찾아볼 수 있으며 글의 일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잠깐 유보하고 읽기를 계속한 다음에 전후 맥락을 고려하여 글의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 글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어렵다면 글 읽기를 중단하고 조금 더 쉬운 글로 바꾸어 읽거나 다른 참고 서적을 찾아 관련 부분에 대한 이해를 확충할 수 있다. 또한 독자의 마음, 태도, 생리적 상태, 동기 등과 독서의 대상이 되는 글의 난이도, 주제, 매체 형태 등을 비롯하여 독서 과제, 독서의 물리적 환경, 소음, 주변의 상태 등 독서 상황을 점검하여 문제의 원인을 찾고 독서 과정을 조절할 수 있다. 이처럼 이 내용은 독자가 글을 읽을 때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스스로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기 교수 전략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의도하였다. 학생들은 장차 평생 독자로서 직업, 학문, 교양, 여가 등 여러 목적으로 스스로 글을 찾아 읽고 자신의 독서 목적 달성 여부를 점검하면서 자기 교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적절성 평가하기, 비판적 읽기. 매체에 드러난 다양한 표현 방법과 의도를 평가하며 읽는다. 표현 방법이란 글에 사용된 어휘나 문장 표현뿐 아니라 도표, 그림, 사진 등과 같은 시각 자료, 동영상 자료의 표현 방법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표현 방법이 설명하려는 대상이나 관념에 적절한지, 어떤 효과를 지니는지를 판단하면서 읽도록 한다.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필자의 관점이나 의도가 무엇이며 어떤 점에 중점을 두어 표현하였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예컨대 신문의 경우는 표제나 기사 본문, 사진 등에서, 광고의 경우는 배경, 이미지, 광고 문구 등에서 필자의 특정 관점이나 의도가 드러나는데 이를 근거로 관점이나 내용이 편견에 치우치지 않았는지 판단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글이나 매체에 제시된 다양한 자료의 효과와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글에는 문자 정보뿐만 아니라 도표, 그림, 사진 등과 같은 자료가 함께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비판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글에 사용된 자료의 효과와 적절성을 판단하며 읽어야 한다. 필자의 의도, 글의 내용, 글이 유통되는 맥락 등을 고려하여 글에 사용된 자료의 형태, 제시 방법, 제시 순서 등을 분석하고 자료의 효과와 적절성을 평가한다. 이때 문자로 된 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매체에 사용된 자료도 포함할 수 있다. 다양한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며 읽는다. 매체 자료의 비판적 수용. 1.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고려하여 매체 자료를 수용한다. 이 내용은 매체 자료가 바라보는 방식에 따라 다르게 읽힐 수 있음을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고려하여 매체 자료를 수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 드라마를 소설이나 영화처럼 예술적 작품성을 중시하여 평가할 수도 있지만 텔레비전이라는 매체가 지니는 사회적 영향력을 강조하여 평가할 수도 있다. 한편 텔레비전 드라마는 단지 현실 세계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관점에서 수용할 수도 있지만 현실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역할을 한다는 관점에서도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도 있다. 또한 텔레비전 드라마는 특정한 작가의 감수성과 심리적 경향을 중심으로 하여 수용할 수도 있고 멜로 드라마나 역사 드라마와 같은 장르의 관점에서 수용할 수도 있으며 등장인물이나 사건, 흥미요소 등 서사의 관점에서도 수용할 수 있다. 이 내용에서는 매체 자료를 수용하는 다양한 관점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읽는 목적에 부합하는 관점이나 가치를 고려하여 매체 자료를 수용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다양한 매체 자료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한다. 이 내용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매체 자료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누가 그 자료를 생산했는가? 그 자료는 어떤 수용자를 대상으로 생산되었는가? 수용자에게 그것이 어떻게 생각되거나 느껴지기를 원하는가? 그것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그 표현의 이면에 숨겨놓은 목적이나 의미는 무엇인가? 매체 자료가 표상하는 현실은 얼마나 사실적인가? 그것은 어떤 가치를 제시하는가? 그것은 상업적 의도를 지니고 만들어진 것인가? 그것은 사회적 혹은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 그것이 담고 있는 의도나 메시지는 어떤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는가? 매체 자료가 제시하는 가치에 대해 나는 동의하는가? 동의한다면 왜 그러한가? 등에 대해 따지며 읽는 태도가 필요하다.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매체 자료의 의미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보다는 매체 자료의 의미를 분석하고 평가하며 읽는 태도를 중시하여 지도하도록 한다. 3. 매체 언어가 형성하는 대중문화의 특성을 이해한다. 4. 대중문화가 형성하는 세계와 현실을 주체적으로 이해한다. 예측하며 읽기. 독자의 배경 지식, 읽기 맥락 등을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예측한다. 예측하며 읽기를 지도할 때에는 읽기 전과 읽기 중에 적절한 질문을 하여 학습자가 자신의 배경 지식을 글과 관련 지을 수 있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경험을 활성화하도록 사진이나 그림, 신문 기사나 글 등의 여러 가지 관련 지식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책의 차례나 제목 등을 통해 글의 전체적인 구조나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는 것도 글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지식과 경험, 글의 정보, 읽기 맥락을 토대로 내용을 예측하며 글을 읽는다. 글을 능동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글의 정보를 단순히 수용하기보다는 글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글의 결말, 글의 구조, 필자의 주장, 필자의 의도, 필자가 사용할 논고, 글이 사회에 미칠 효과 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글의 내용을 예측하려면 독자 자신의 배경 지식과 경험, 글에 나타난 정보, 읽기의 맥락 등을 사용해야 한다. 능동적으로 읽는 태도도 함께 지도한다. 독서의 준비. 3. 글의 화제나 내용에 관련된 배경 지식이나 경험을 떠올려 독서에 활용한다. 이 내용은 읽기 전 활동으로서 배경 지식과 경험을 활성화하여 의미 구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독서는 독자와 글의 상호작용이다. 독자의 머릿속은 텅 빈 공간이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많은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어 있다. 이를 스키마라고 한다. 그러므로 글을 읽기 전에 독자 스스로 적절한 스키마를 활성화하여 글의 내용과 관련 지으면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 독서 이론 중에서 스키마 이론은 독서에 실제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능숙한 독자는 자신의 스키마를 활성화하여 글의 내용을 예측하며 글에 나타난 새로운 정보를 선택하고 자신의 예측과 일치하는 정보는 확인을 하며 예측과 맞지 않을 경우 다른 배경 지식을 탐색한다. 이 과정에서 새로 알게 된 내용을 다시 기억에 갱신하여 저장한다. 이는 글 중심의 독서와 대비된다. 글의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 독서인데 의미는 전적으로 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글과 독자의 상호작용 속에서 구성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독자의 배경 지식이나 경험이 많다고 할 독서가 효과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읽을 글의 화제나 내용과 관련된 지식이 많아야 하고 또 그러한 지식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을 갖추어야 한다. 4. 글의 제목, 소제목, 사파, 도표 등을 살펴보고 글의 내용을 예측한다. 능숙하게 글을 읽기 위해서는 읽기 전에 글의 내용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독자의 배경 지식과 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앞의 3화 내용이 독자의 배경 지식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 항목은 후자인 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글의 제목, 소제목, 사파, 도표, 사진, 책의 표지, 책의 장정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한다. 책을 만든 사람은 독자가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하도록 이러한 것에 의도를 담아두었을 수 있다. 독자는 이런 장치를 통해 글쓴이가 내용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글의 제목은 글의 주제나 화제를 포함하여 글의 내용을 전달한다. 글의 소제목은 글쓴이가 의도한 글 전체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필요하고 독자가 필요한 정보에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데 도움을 준다. 사파는 글의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제시된다. 그러므로 사파를 통해 글의 내용을 미리 짐작할 수 있다. 도표는 글 내용의 핵심을 전달한다. 도표 내용을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게 된다. 표지 디자인과 장정 등도 글의 내용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단서가 된다.
이 내용에서는 이러한 글의 장치를 활용하여 읽기 전에 글의 내용에 대하여 예측하는 능력을 길러주도록 한다. 요약하기. 읽기 목적이나 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글의 내용을 요약한다. 요약하며 읽기를 지도할 때에는 삭제, 선택, 일반화, 재구성 같은 요약의 규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주장이나 정보의 확인, 내용의 적절성 평가 등 읽기 목적에 따라 글의 구조나 전개 방식 등 글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요약하는 시범을 보이도록 한다. 읽기 목적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글의 내용을 요약한다. 요약하기는 읽기 능력과 상관성이 높은 종합적인 독해 활동이다. 요약할 때에는 요약의 목적, 요구되는 분량, 정보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글의 내용을 자신의 말로 재구성해야 한다. 중심 내용의 선정, 세부 내용이나 반복되는 내용의 삭제, 상위 수준으로의 일반화, 중심 내용의 재구성 등의 전략을 적용하도록 지도한다. 설명하는 글이나 주장하는 글은 위계적으로 요약하기, 이야기로 된 글은 줄거리를 간추리며 요약하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독서의 수행 1. 사실적 독해 글의 내용을 자기 말로 목적에 맞게 필요한 분량으로 요약한다. 이 내용은 글의 내용을 요약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설정하였다. 요약하기는 글 내용의 중요도, 평정,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의 구분, 각 내용들 사이의 관계 파악, 선정한 내용의 재조직 등 여러 독해 기능이 종합적으로 동원되어야 한다. 글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은 글의 중심 내용을 간추리는 것인데 전적으로 상향식 모형에 의거하여 글에 나타난 정보로만 요약할 수는 없다. 글의 내용을 상위 수준에서 구성하고 순서를 조정해야 하며 중복되거나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삭제해야 한다. 이 내용에서는 독서 목적에 맞게 요약하기, 자신의 말로 요약하기, 필요한 분량으로 요약하기 등을 다루도록 한다. 같은 글을 원고지 4장 분량으로 요약하기, 2장 분량으로 요약하기, 1장 분량으로 요약하기 등과 같은 활동을 함으로써 정보가 축약되는 과정에서 글의 내용과 독자의 배경 지식, 독서 목적 등이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그리고 요약한 내용을 독자 자신의 말로 환원하여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 내용은 앞에 지식과 경험, 글에 나타난 정보, 맥락 등을 이용하여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한다. 와 관련하여 지도하도록 한다. 설명 방법 파악. 글에 사용된 다양한 설명 방법을 파악하며 읽는다. 글에 사용된 개념 정의, 예시, 비교와 대조, 분류와 구분, 인과 분석 등과 같은 설명 방법을 이해하고 필자가 사용한 설명 방법이 설명하려는 대상이나 개념에 적합한 것인지 판단한 후 그 효과와 적절성을 평가하도록 한다. 또한 설명 방법은 단순히 문장이나 문단 차원에서뿐 아니라 글 전체 수준에서도 사용된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한다. 설명 방식을 파악하며 설명하는 글을 읽는다. 설명하는 글에는 흔히 정의, 예시, 비교, 분류, 열거, 분석, 인과 등과 같은 방식이 사용된다. 먼저 필자가 사용한 설명 방식을 파악하고 대상에 적합한 설명 방식을 사용하였는지 판단하도록 한다. 그리고 설명하는 글의 구조를 활용하여 설명의 주요 내용을 회상하고 재구성하도록 한다. 논증 방법 파악. 글에 사용된 다양한 논증 방법을 파악하며 읽는다. 논증이란 주장과 근거 간의 관계를 뜻하기도 하고 하나 이상의 명제를 근거로 들어서 주장을 펼치는 방식을 뜻하기도 한다. 논증은 주로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에서 사용된다. 전통적으로 귀납, 연역이 대표적인 논증 방법이다. 귀납은 충분한 양의 특수한 사례들을 검토한 뒤 그 결론으로 일반적인 사실이나 진리를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일반화나 유추도 여기에 속한다. 연역은 일반적인 원리나 진리를 전제로 하여 특수한 사실을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참인 대전제를 사용하는 3단 논법이 대표적이다. 논증 방식을 파악하며 주장하는 글을 읽는다. 주장하는 글에는 문제에 대한 필자의 주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나타난다. 이 둘은 논증의 관계를 이루는데 귀납, 연역, 유추, 문제 해결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논증 방식을 파악한 후 합리성과 실현 가능성 등의 기준으로 필자 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하도록 한다. 한 학기 한 권 읽기.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 참고하면서 한 편의 글을 읽는다. 한 학기에 적어도 한 편의 글을 능동적으로 읽는 경험을 함으로써 스스로 책을 찾아 읽는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능동적으로 찾아서 참고하며 읽는 능력을 함께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서 한 편의 글이란 앞뒤가 잘린 제재가 아니라 한 편의 완결된 글로서 독자의 읽기 수준이나 독서 상황에 따라 짧은 글일 수도 있고 한 권의 책이 될 수도 있다.
여러 차시에 걸친 읽기 수업을 염두에 두고 설정한 성취 기준임을 고려하여 시나 칼럼 등 지나치게 짧은 글을 선택하는 일은 지양한다. 동일한 한 편의 글 또는 한 권의 책을 선정하여 전체적으로 함께 읽을 수도 있으며 학습자가 자신의 흥미와 수준에 맞는 한 편의 글을 선정하여 읽도록 할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성공적인 독서 경험을 통해 읽기에 대한 자신감과 긍정적인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글을 끝까지 읽을 수 있게 격려하는 일이 중요하다. 다소 긴 글을 읽다 보면 낯선 용어나 개념, 모르는 정보나 지식과 맞닥뜨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도서관과 인터넷, 사전 등에서 참고 자료를 찾아 모르는 것을 해소하고 관련된 배경 지식을 확충하면서 읽도록 지도한다. 독서의 활용 3. 도서관,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독서에 관한 정보를 얻고 활용한다. 도서관의 신간 소개, 인터넷의 신간 소개, 도서 소개, 책자, 신문의 신간 소개, 서점에 제시된 도서 소개, 각종 학술 잡지나 교양 잡지의 내용 목록, 신문이나 잡지의 서평 등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경로로 책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아울러 각종 도서관, 출판사, 연구기관, 서점 등에서는 독자가 원하는 주제의 책에 관한 서지 정보를 독자에게 맞춤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보의 출처에 관심을 가지고 각자의 독서 목적에 맞는 독서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실제로 글이나 책을 구해서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의도하였다. 사실적 읽기.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사실적 독해는 글에 드러난 정보를 종합하여 글의 표면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내용의 중요도 평정,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의 구분, 각 문단 내용들 사이의 관계 파악, 선정한 내용들의 종합과 재구성 등의 독해 기능을 종합적으로 동원하여 글의 내용을 파악하도록 한다. 사실적 독해에서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글의 유지 파악이나 요약하기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요약하기는 학습 방법으로도 유용한데 이를 지도할 때에는 요약한 내용을 독자 자신의 말로 바꾸어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글의 구성 단위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글을 구성하는 소단위의 내용을 대상으로 글에 나타난 정보의 확인, 그들 사이의 의미 관계와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사실적 독해 학습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핵심어로서의 화제 파악, 화제와 관련하여 중심이 되는 진술 내용,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문장의 중요도 파악, 문단 간의 관계 등을 통해 사실적 독해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며 읽을 수 있도록 한다. 독서의 수행 1. 사실적 독해 각 단어, 문장, 문단 등 글을 구성하는 각 단위의 내용과 그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한다. 이는 미시적인 차원의 독해 활동을 뜻한다. 이 내용에는 단어의 사전적 뜻 파악하기, 단어의 문맥적 뜻 파악하기, 비유적 표현의 뜻 파악하기, 하나의 문장이나 문단에서 핵심어 파악하기, 길고 복잡한 문장에서 의미의 단위를 중심으로 어구를 끊어 읽기, 길고 복잡한 문장에서 주요 정보를 선정하기, 대등, 병렬, 역적, 인과 등과 같은 인접 문장 간의 의미 관계를 파악하기, 대명사, 대동사, 명사구, 반복 등을 통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장치 파악하기, 문단의 중심 내용 파악하기, 문단의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의 관계 파악하기, 문단에서 중심 문장의 위치 파악하기, 문단과 문단의 의미 관계 파악하기, 문단에서 각 문장의 중요도 판단하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지식과 경험, 글에 나타난 정보, 맥락 등을 이용하여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한다. 글의 내용 요약하기, 글의 주제 파악하기, 글의 유지 파악하기, 글의 핵심어 파악하기 등은 모두 이 내용과 관련되어 있다. 글의 전개 방식과 구조적 특성을 파악한다. 모든 글은 종류와 목적에 따라 관습적인 전개 방식을 갖추고 있다. 이 내용은 독서 지도 이론 중에서 글 구조 이론의 영향을 받아 설정한 내용이다. 글 구조 이론이란 글의 구조에 대한 지식이 있는 독자는 그렇지 못한 독자에 비해 글의 내용에 대한 회상과 이해 등의 뛰어남을 보인다는 이론이다. 이 내용에서는 각각의 글이 가지고 있는 내용 전개 방식을 찾아 파악하고 글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도록 의도하고 있다. 수준 높고 능숙한 독자가 되기 위해서는 글의 전개 방식과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면서 이러한 지식을 토대로 글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내용을 지도할 때에는 글의 구조를 선이나 도형을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독서 목적에 따라 글의 특정 부분을 선별하여 정보를 파악한다. 글의 내용을 자기 말로 목적에 맞게 필요한 분량으로 요약한다.
요약하기는 그 내용의 중요도, 평정,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의 부분, 각 내용들 사이의 관계 파악, 선정한 내용의 재조직 등 여러 독해 기능이 종합적으로 동원되어야 한다. 추론적 읽기.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에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였는다. 필자의 의도나 목적, 숨겨진 주제에 생략된 내용 등을 추론하였는다. 추론적 독해를 위해서는 글의 표면적 단서인 담화 표지를 활용하여 문맥을 파악해 나가면서 독자의 배경 지식과 경험을 활용한다. 광고문이나 정치 담화문, 시사평론 등에는 필자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글의 의도나 목적, 주제 등을 숨겨 놓을 수 있다. 같은 사건을 다룬 신문 기사도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 표제의 기사의 위치 관련 사진이나 도표의 제시 방법 등을 달리함으로써 여론 형성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진다. 추론적 독해 능력을 길러 글에 담긴 의도나 숨겨진 주제, 필자의 가치관이나 관점 등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독서의 수행. 이 추론적 독해. 가. 지식과 경험, 표지, 문맥 등을 이용하여 생략된 내용을 추론한다. 필자는 독자가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정보는 생략한다. 독자는 필자가 생략한 정보를 추론할 수 있어야 순조롭게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기 위해서는 독자의 지식과 경험, 표지, 문맥 등의 단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위에 철수가 학교에 갔다. 는 문장에서 고등학생인 독자라면 보통의 상황에서는 철수의 신분은 학생이며 학교는 고등학교이고 학교에 간 목적은 공부를 하기 위함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독자의 지식과 경험이다. 표지는 문장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연결어, 어미, 접속어 등과 같은 단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철수는 학교에 갔고 영희는 공원에 갔다. 라는 문장에서 연결 어미고는 같은 유형의 문장이 병렬적으로 전개됨을 예고한다. 문맥도 추론의 중요한 단서가 된다. 농사를 지었다. 배추가 매우 잘 자랐다. 라는 문장에서 독자들은 배추를 앞 문장에서 말한 농사의 한 가지로 해석한다. 이는 문맥을 이용한 추론의 사례이다. 나. 필자의 의도, 목적, 숨겨진 주제 등을 추론한다. 다. 글에 묘사된 내용을 근거로 인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장면과 분위기를 상상한다. 비판적 읽기.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 글을 비판적으로 읽을 때에는 글이 작성된 맥락에 의해 글의 내용이나 형식, 표현 방법, 자료 등의 강조나 과장, 축소나 생략, 편집이나 왜곡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다양한 글을 종합적으로 읽는 가운데 비판적 독해 능력이 신장될 수 있도록 한다. 글의 내용이나 자료, 관점 등에 나타난 필자의 생각을 비판하며 읽는다. 글에는 필자의 주장과 의견, 정보, 사실 등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타당성이란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장이나 의견과 그 근거가 합리적이고 일관성을 갖추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공정성이란 필자가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규명적으로 접근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자료의 적절성이란 필자가 사용한 자료가 글의 주장이나 설명한 내용에 적합하며 필요한 정보 수준으로 구조화하여 제시되어 있는가와 관련된다. 글을 읽으면서 공감하거나 이와는 다른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비판적 독해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독서의 수행. 3. 비판적 독해. 가. 내용의 타당성과 공정성, 자료의 정확성과 적절성 등을 판단한다. 내용의 타당성이란 필자가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옳은가의 문제이다. 글에는 필자의 주장, 의견, 정보, 사실 등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독자는 이러한 내용이 잘못된 정보는 아닌지,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것인지 등을 판단하며 읽어야 한다. 내용의 공정성이란 필자가 글의 내용, 화제, 소재, 주제 등을 다루는 방법에 있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접근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공정성에 대한 판단 능력이 부족하면 필자의 주장에 현혹되어 필자의 의도대로 필자에게 동화되고 만다. 독립적인 독자는 필자가 글의 내용과 대상에 대해 취한 태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어느 일방으로 치우쳤을 경우에 그 배경을 짐작하고 글에 나타난 정보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자료의 정확성이란 필자가 글을 쓰는데 사용한 자료가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고 출처가 명확하며 인용 과정에 왜곡이 없는가 하는 점과 관련되어 있다. 자료의 적절성이란 필자가 사용한 자료가 글의 주장이나 설명한 내용에 적합하며 필요한 형태로 필요한 위치에 필요한 정보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나.
그래서 공감하거나 반박할 부분을 찾고 필자의 생각을 비판한다. 이 내용은 필자의 주장과 근거, 사실과 의견 등을 파악한 후에 그 내용에 대하여 독자가 공감하거나 반박할 부분을 찾고 필자의 생각을 비판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설정하였다. 단, 필자의 가치관이나 글의 배경이 되는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한다. 글은 필자의 생각의 반영이고 필자의 생각에는 여러 가지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다. 이 내용을 지도할 때에는 글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나타나 있는 필자의 가치관을 파악하고 그러한 가치관이 우리 사회가 보편적으로 추구해온 가치관과 부합하는지를 비판하는 활동을 하도록 한다. 글의 구성 및 표현의 적절성과 효과를 비판한다. 이때에는 단어 사용의 적절성 여부, 글의 문체, 글의 길이, 정서법, 비문 여부, 문장의 호응 관계, 글의 내용을 표현하는 수사적 장치 등을 검토한다. 수사적 장치로는 음료, 직교, 비교, 대조, 과장, 예시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수사적 장치들이 기능적으로나 장식적으로 잘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지도한다. 글감이나 주제가 유사한 글을 찾아 읽고 관점이나 구성 등을 비교한다. 감상적 읽기. 그래서 공감하거나 감동적인 부분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글이 주는 즐거움과 깨달음을 수용하며 감상적으로 읽는다. 이 성취 기준은 글이 주는 즐거움과 깨달음을 수용하고 내면화하는 감상적 독해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좋은 글을 읽으면 때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 말 못할 슬픔에 잠기기도 하며 삶의 교훈이나 깨달음을 얻게 되기도 한다. 이렇듯 글을 읽고 다양한 감동과 교훈을 얻는 것은 감정이 정화되는 과정이자 삶을 성숙하게 하는 특별한 경험임을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다만 동일한 글을 읽고도 정서적 반응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하고 학습자가 읽기를 통해 얻게 되는 다양한 반응을 격려함으로써 독서를 통해 얻게 된 즐거움과 깨달음을 내면화하도록 지도한다. 그래서 공감하거나 감동적인 부분을 찾아 그 내용을 감상하며 읽는다. 이 내용은 글이 감동을 주는 이유 알기, 감동을 주는 부분을 찾고 서로 비교하기, 감동받은 부분을 내면화하기 등 감상적 독해 능력을 신장시킴으로써 심도 있게 상호작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감동적인 내용은 문학 작품은 물론 설명문, 논설문 등 모든 글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독자의 관심이나 수준, 독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비교해보고 느낌이나 해석의 다양성, 가치 부여의 다양성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독서의 수행. 4. 감상적 독해. 인물이나 사건에서 공감하거나 동일시되는 부분을 찾는다. 이 내용은 하나의 글을 읽고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독자에 따라 동일하지 않다는 점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수용하면서 글을 심도 있게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지도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이 내용은 공감하는 인물이나 사건 찾기, 공감하는 이유 말하기,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 비교하기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그래서 감동적인 부분을 찾아 그 내용을 내면화한다. 이 내용은 글이 감동을 주는 이유 알기, 감동을 주는 부분을 찾고 서로 비교하기, 감동받은 부분을 내면화하기 등을 의도하고 있다. 여기서 내면화란 글에 나타난 가치, 규범, 태도, 사고, 지식 등을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글을 읽더라도 독자에 따라 감동을 받는 부분이 다를 수 있으며 같은 독자라도 상황을 달리함으로써 감동받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유의한다. 필자의 개인적 배경, 시대적 배경, 지필 상황 등과 관련지어 글을 감상한다. 필자의 개인적 배경이란 필자의 출생, 교육, 직업, 특별한 경험, 인종, 종교, 가족관계, 성장 배경, 경력 등을 말한다. 책이나 글에서 지은이 소개를 하는 것은 독자에게 필자의 개인적 배경을 어느 정도 소개함으로써 글의 감상을 돕기 위함이다. 시대적 배경이란 필자가 살았던 당시의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말한다. 지필 상황이란 글을 쓰게 되는 필자의 상황을 말한다. 독서를 통해 일어나는 독자 자신의 정서적 변화를 인식하며 글을 감상한다. 독서는 현대인이 겪는 이런 스트레스와 심리적 위축을 극복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독서의 이런 역할을 독서 요법이라고 한다. 재지, 시대, 지역, 매체.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과학기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지식과 정보의 객관성, 논거의 입증 과정과 타당성, 과학적 원리의 응용과 한계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시대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글쓰기의 관습이나 독서 문화에 반영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다양한 시대에서 생산된 가치 있는 글을 읽는다.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글에 반영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생산된 가치 있는 글을 읽는다. 매체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글의 수용과 생산 과정을 이해하고 다양한 매체 자료를 주체적이고 비판적으로 읽는다. 태도. 장기적인 독서 계획을 세워 자발적으로 독서를 실천함으로써 건전한 독서 문화를 형성한다. 지속적 독서 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독서 습관을 기르고 평생 독자로서의 소양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장기적인 독서 계획은 1년 혹은 평생 동안 읽고 싶은 책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으로 한 편의 글이나 한 권의 책에 대한 독서로 그치지 않고 꾸준한 독서 실천의 의지와 노력을 다지기 위한 것이다. 독서의 계획과 실천을 기록할 수 있는 자신만의 독서 기록장을 마련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독서 이력을 기록하는 습관을 기르며 이를 통해 독서에 대한 효능감과 독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의미 있는 독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타인과 교류하고 다양한 삶의 방식과 세계관을 이해하는 태도를 지닌다. 독서 동아리, 독서 모임과 같은 자유로운 독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사람과 독서 활동 결과를 공유할 기회를 갖도록 지도한다. 이를 통해 독서는 개인적인 성장을 이끄는 기제일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을 통합하고 문명과 문화를 유지 발전시키는 원동력임을 이해하도록 한다. 자신의 진로나 관심사와 관련된 글을 자발적으로 찾아 읽는 태도를 지닌다.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고 읽기를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고 읽기를 생활화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독서의 목적과 상황, 독자의 흥미나 가치관 등을 고려하여 글을 스스로 선택하여 읽는 태도를 기른다. 자신의 독서 이력을 성찰하고 독서 계획을 세워 실천한다. 독서의 활용. 4. 독서의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독서 기록장을 만들어 활용한다. 1. 글의 유형. 제재에 따른 글 읽기. 4. 독서 이력을 점검하고 새로운 독서 활동 계획을 세운다. 이 내용은 어떤 글을 읽은 후에 그것이 이례적 독서 활동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인 독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설정하였다.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학업이나 직업 세계로 나아가 독자로 살아가게 된다. 이에 따라 자신의 독서 목적을 고려하여 좋은 책을 골라 지속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독서 계획을 세우고 책을 구해서 읽고 자신의 독서 이력을 계속 확충하여 정신적으로 풍요롭고 윤택한 삶을 살아갈 것을 의도하고 설정한 내용이다. 자신의 독서 이력 점검하기, 자신이 읽은 책의 목록 정리하기, 자신의 책을 분야나 주제를 고려하여 분류하기, 자신의 학업 취미 관심 분야에 맞는 책 찾기, 구입하고 싶은 책의 목록 정하기, 읽고 싶은 책이 있는 곳 알기, 독서 활동 계획서 작성하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